안녕하세요. RX 스위프트는 은총 할인가를 발표하는 민소래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곳에서 RX 스위프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RX 스위프트를 정말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발표에서는 RX 스위프트의 의미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발표에서는 RX 도입 관련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 RX 도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RX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RX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RX는 리액티브 익스텐션으로 약어로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만약 값이 2인 이벤트가 들어온다면 맵 연산자를 통해서 20인 이벤트를 만들어 주고요. 값이 1인 이벤트가 들어오면 10이라는 값을 가진 이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냥 특정 시점에 일하는 이벤트를 받고 보내고, 따라서 기존의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세한 RX 설명은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RX 도입을 왜 이야기하는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RX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서 그 주제를 발표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 RX 자료도 찾아보고, 그다음 토익 프로젝트 해보고, 내부 라이브도 파보고, 그러다가 이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적용해야 될지 말지 고민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점점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입을 항상 이제 도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RX를 어디까지 써야 되나, 그리고 RX로 거대해진 뷰 컨트롤러를 잘게 쪼갤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 방식이랑 다른데 러닝 커브를 어떻게 넘어야 되나, 그리고 동료들을 어떻게 잘 포섭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잘 만들어진 예제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작성한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찾아보면 자료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 자료도 많고, 음, 혼자서 개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과 협업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RX 도입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RX를 도입해야 될 이유,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iOS 개발은 일반적으로 비동기 처리는 델리게이트, 그리고 콜백 또는 블럭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터치했을 때 네트워크 요청, 이런 작업도 이제 비동기 작업이 될 거예요. 분명 이와 같은 방식은 좋은 방식이긴 한데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흐름을 찾아가려면 이를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코드들에다가 RX를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RX는 이런 문제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걸 제시해 주는데요. 어, 두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값이 2씩 증가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코드는 명확해요.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을 탭할 때 탭하고 이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이를 중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2배를 하고 이 값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 것 이 자체가 이벤트를 얻게 되고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흐름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즉 나는 버튼을 눌렀고 얘는 버튼 누른 거에 대해서 1로 값을 바꾸고 항상 얘를 계속적으로 누상기를 통해서 계속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는 값을 2배를 받겠다 라는 의식의 흐름대로 코드를 작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이드 이펙트를 유발하지 않는 순수한 함수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버튼을 눌렀을 때 인디케이터가 잠시 나타났다가 누상기 저장하고 그 다음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인디케이팅 끄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 인디케이팅 그 다음에 엔드 인디케이팅한 커스텀한 연산자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특정 연산자를 통해서 유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필요한 비동기 작업 RX 같은 경우는 RX는 필요한 비동기 작업도 쉽게 엮을 수 있고요. 그다음 어떤 타입의 값을 받았고 어떤 타입을 반환하는지 값의 타입을 반환하는지 명확하게 컴파일 레벨 단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런타임 테스트 하지 않아도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로 쭉쭉쭉 작성한 후에 원하는 결과를 한 방에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RX를 도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디버깅입니다. 다들 첫 번째로 디버깅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RX의 디버깅은 디버그 연산자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RX의 스트림이라는 건데 스트림이 스타트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완료 이벤트를 출력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출력을 해주고요. 그 출력된 것들은 다 밑에 콘솔 창에다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디버그를 추가할 때마다 재빌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디버그 연산자를 추가를 해야 되고 다시 또 빌드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계속적인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RX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언어 기반이 스위프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 스위프트다 보니까 빌드 시간이 깁니다. 오브젝트 C였으면 짧았겠죠. 근데 빌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디버깅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만약 이 디버깅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맥북 프로보다는 아이맥을 쓰시거나 혹은 맥 프로로 빌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하나는 콜스택 분석이 어려워요.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공곳이 이제 마지막 결과값을 받아서 이벤트 결과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곳인데요. 이때 이제 디버깅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콜스택이 어떻게 호출됐는지를 추적을 하려고 하면 왼쪽과 같이 네, 어떠한 함수들이 지금 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과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그 함수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되는 건 다 어쩔 수 없이 옵저버 패턴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네, 옵저버 패턴이긴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콜스택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다음으로는 러닝 커브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개발자가 RX를 다 이해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이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RX 잘하는 누군가 있거나 혹은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좋은 예제를 구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쪽 자료라든지 아니 RX 자바 쪽 진영, RX 자바 쪽의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작성된 자료나 코드들을 RX 스위프트 형태로 포팅하는 것도 필요를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도입을 할지에 따라서 러닝 커브가 될 수도 있고요. 러닝 커브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산자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만약 everything is stream, 모든 것을 스트림이다라는 이 문장을 만약 이해하는 순간이 온다면 RX를 그때 가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RX를 만약 도입을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UI만 사용할 거냐, 혹은 뭐 비즈니스 로직만 사용할 거냐, 네트워크 쪽 사용할 거냐, 혹은 DB를 사용할 거냐, 혹은 모두 다 사용할 거냐 등등의 이제 명확한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는 UI만 하고 누구는 네트워크만 하고 아니면 누구는 UI 네트워크 모두 다 사용하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팀이나 개인이나 이 정책을 정하고 우선 차근차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RX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패턴, MVVM이나 MVP나 뭐 등등에 대해서 패턴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만약 필요를 하게 되면 적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패턴을 이해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을 쓰거나 할 때도 쉽지가 않게 되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RX5에서는 아마도 어싱크 어웨이트가 아마 도입이 될 여지가 있어요. 네, 만약 이 명령이 이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면 RX 라이브러리도 아마 대대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에 WWDC 또 발표할 거고 그 전에 이게
여부가 정해질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더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는 어싱커 어웨이트 때문에 또 언어적인 스펙들 다 바뀌고 코드들이 바뀐 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관리 이슈가 있습니다. 디스포즈백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RX를 잘못 사용하거나 뭐 캡처링 이슈 등을 통해서 메모리 리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RX 스위프트에 맞지 않게 코드도 사용한단 말이죠. 네. 이 메모리 리익이 발생했을 때 iOS는 기본적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메모리 리익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나 혹은 코드를 다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RX라는 라이벌을 도입 시에 개발자는 이 라이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이 프로젝트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X라는 것을 모든 다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이벌 도입을 해서 개발자는 편한데 고객이 불편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만약 받지를 못하게 된다면 이는 잘못 도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RX라는 것이 좋지만 도입을 했을 때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